부동산에 기반한 사업 전략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대기업의 모든 기반은 사실 다 부동산입니다. 본업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더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은 근로소득으로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끔 보는 수십억 기부하는 김밥 할머니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들이 김밥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기부한다라기보다는 그 기사의 말미 정도의 기부하는 내역을 보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 생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물건 하나를 매도를 했어요. 이건 사실상 손해를 본 물건이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매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생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해 본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 물건을 통해서 배운 지방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걸 참고하셔서 시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적용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매도한 물건이 평택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평택이 지방인가요? 뭐 지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택 정도면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이었습니다. 1호선 라인에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그리고 근처에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입지적으로는 절대 나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손해를 봤을까요? 자,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입지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너무 괜찮다 보니까 수요 파악에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려보자면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가격을 쓰든 낮은 가격을 쓰든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거의 한 1,000만 원 밑으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 낮은 가격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질 않았던 겁니다. 그게 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즉 이것을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만 투자를 하다 보면 입지만 좋으면 이거는 정말 무조건 나가거든요.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매도가 됐든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평택은 지방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수요 파악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게 손해를 봤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지방도 10억 넘는 아파트 많고요. 최근에 뭐 5억 이상 오른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5억이 올라서 10억이 됐다. 지방 투자할 만하네. 대부분 뭐 도심권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것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앞으로 어떨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아무 자료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1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정도면은 뭐 서울 수도권 변두리 정도 가격 정도가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 지방이라도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권과 차이점은 뭐냐면, 수도권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권에서 이렇게 오른 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랐을 확률도 있고요. 즉 그 말은 수요에 의해서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빠지거나 운이 좋아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뭐 10년 갈 수도 있어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방 투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뭐 요번에 뭐 3억 올랐어, 뭐 4억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 가격이 5년,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아파트들과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수도권과의 차이점은 또 뭐냐면, 수도권은 이 아파트가 오래되잖아요. 30년, 40년 되면 여기다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돼요. 뭐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다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이곳에 뭐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아니면 그 인근에 노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주변이 다 노는 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땅이 남아 돈다는 거죠. 땅 활용 밀도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대박도 노릴 수 있지만 지방권은 그것도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지금 나가서 창문 열고 내 주변에 한번 땅들을 쫙 보세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치를 한 번 정도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이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지방을 공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은 땅을 고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카페나 어떤 집단 투자 세력을 형성한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리더가 여기 땅 좋아요, 여기 오를 것 같아요, 뭐 인프라 좋고 하면 5억짜리가 갑자기 7억 8억 됩니다. 이 팬덤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원주민들은 5억이 시세인데 갑자기 7억? 그러면 급매물 같은 거 갑자기 개눈 감추듯 싹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기 세력들은 이때 좀 빠지는 거죠. 뭐 3억, 4억 먹고 나는 거죠. 그러면 운이 좋으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 가격이 10년 갈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로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지방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가격이었다.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금을 몇몇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여기서 훅 오르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 가격이 지금 빨리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가격이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지방의 투기 세력들이 노리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원주민, 정말 실수요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바람에 혹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저는 뭐 예측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제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이것을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세종시의 어떠한 인구 밀도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10억, 뭐 15억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요 세력들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자녀가 태어나서 취업이나 학교나 가려고 해요. 그럼 다 세종시를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과연 이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유지가 된 이 가격이 10년 동안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저는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있어서, 혹시 수도권만 보셨던 분들이 지방을 가면서 저처럼 지방 쪽을 투자를 하면서 약간 놓치실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지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오르지? 이 가격이 오르네?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연끌을 하신다거나, 그 어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